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회차로 페이스북에서 만난 소통의 신을 진행하겠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의 앱북으로서는 4화 페이스북으로 시작된 만남이 해당되는데요. 이제 이번 화에서는 지난 화에 이어서 정민우가 멘토가 될 분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메일이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제 회신으로 오게 되고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약속해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번 화에는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요. 어떻게 만나고 또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거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 악수를 하면 좋은지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대로 된 것들을 좀 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내용 위주로 좀 서술을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4. 페이스북으로 시작된 만남. 정민호는 초조한 눈빛으로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업무가 퇴근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오늘 저녁 약속은 정민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에 그의 몸과 마음을 바쁘게 만들었다.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러 일을 마무리한 덕분에 예상했던 시간보다 10분 먼저 사무실을 나설 수 있었다. 사무실에서 약속 장소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염려되었던 터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정민우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시계를 보니 약속한 시간까지는 5분이 남아 있었다. 레스토랑 입구에 세워져 있는 고급스러운 네온 사인 간판에는 차오루라는 상호가 쓰여 있었다. 이곳은 처음 와보는 레스토랑이었지만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올린 글을 통해서 중국식 스테이크와 해산물 요리로 유명한 곳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주차장에 빈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차들이 가득한 것을 보니 꽤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레스토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입구 반대편 쪽에 주차를 마친 정민호가 안으로 들어가 예약자 이름을 말하자 안내 데스크에 대기하고 있던 웨이터가 창가 쪽 자리로 안내해 주었다. 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고소한 향신료 냄새가 콧 속으로 들어와 후각을 자극했다. 정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침을 삼키면서 허기를 느꼈다.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테이블 쪽으로 다가서자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그가 인기척을 느끼고는 정민호를 바라보며 인사를 건네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일전에 통화했던 장대성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정민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정민우도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정민우는 장 회장의 손에서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힘을 느꼈다. 또한 그와 시선을 마주쳤을 때 그에게서 자신감에 찬 강렬한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장 회장은 인자한 표정으로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민우 혹시 장 회장과 시선을 마주쳤을 때 존경의 마음을 담아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민우는 장 회장을 만나기 전에 어쩌면 그와의 만남이 자기 인생의 중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장 회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첫인사를 나누어야 할지 조혜원과 미리 연습을 했었다. 사실 직장생활 2년차인 정민우는 회사 밖에서의 사교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자신보다는 비스 경험이 많은 조혜원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녀는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 정민우에게 설명해 주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악수할 때는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어야 해. 그때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면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어. 그리고 손을 잡을 때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약간 힘을 주어 잡도록 해. 조혜원의 조언에 따라 정민우는 그녀를 상대로 여러 차례 연습했고 장 회장을 만났을 때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첫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이어서 명함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장 회장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서 장 회장에게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장 회장님. 저는 자동차용 브레이크를 생산하는 하이프릭션사 개발팀에서 일하는 정민우라고 합니다. 지금 정민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국내 경영자들 사이에 경영의 귀재로 불렸던 장대성 회장이었다. 그는 지난 20년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일했으며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회장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은퇴한 후 경영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기업체 컨설팅과 함께 개인적인 코칭을 수행하고 있었다. 장 회장은 악수를 나눈 후 자신의 명함을 정민우에게 건네주고 자리에 앉았다. 정민우가 장 회장에게 만남을 요청한 것은 식사를 위한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코칭과 멘토링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정민우가 장 회장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위대한 경영자로부터 직접 멘토링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장 회장이 정민우의 요청에 회신을 보내오면서 이루어진 만남의 자리였던 것이다. 정민우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거의 하지 못했다. 자신처럼 평범한 직장인을 장대성 회장 같은 유명 인사가 쉽게 만나줄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 회장에게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던 터였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만남이다 보니 정민우로서는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민우의 마음을 알았는지 장 회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정민우 씨, 오늘은 내가 초청한 만남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자는 장 회장의 제안은 정민우의 부담을 일시에 사라지게 해주었다. 긴장감으로 경직되어 있던 정민우의 얼굴이 미소로 바뀌면서 대답했다. 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첫 인사를 마친 두 사람의 시선이 대기하고 있던 웨이터에게로 향했다. 웨이터의 손에는 손잡이가 달린 사각형 모양의 나무 쟁반이 들려 있었는데 그 위에는 갓 구워낸 빵이 담겨 있었다. 옆면은 노르스름한 색이었고 상단은 초콜릿 색깔을 띠고 있었다. 웨이터가 빵이 담긴 나무 쟁반과 조그만 버터 접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광동식 명물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허기를 달래라는 의미로 제공되는 것 같았다. 방금 구워낸 빵이라서 그런지 구수한 냄새와 함께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메뉴판을 보고 있던 장 회장이 정민우에게 물었다. 이 집은 중국식 소고기 요리로 유명한 집인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군. 어떤가? 네, 좋습니다. 음식은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습니다. 좋아. 그럼 이걸로 주문하지. 장 회장이 메뉴판 위쪽을 가리키며 요리를 주문했다. 이어서 웨이터가 음료 주문을 요청했다. 나는 에스프레소로 할 건데 민우 씨는? 저는 녹차로 하겠습니다. 장 회장은 항상 식사 전에 진하고 쓴맛의 에스프레소를 마신다면서 쓴맛의 커피가 식욕을 자극하고 음식의 맛을 더욱 잘 느끼게 해준다고 말해주었다. 음료 주문을 마친 후 장 회장이 물었다. 식사 전 음료로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면 다른 사람들이 특이하다고 말한다네. 보통 사람들은 시원한 맥주를 마시니까 말이지. 나는 그렇고 녹차를 마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군. 장 회장의 질문에 약간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정민호가 대답했다. 저는 체질적으로 아무리 낮은 도수의 맥주를 마셔도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곧바로 취합니다. 그래서 항상 녹차를 마십니다. 비만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도 겉보기와는 달리 체중이 좀 나가거든요. 장 회장은 얼굴을 붉히며 말하는 정민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 나는 민우 씨처럼 알코올에 무방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술을 좋아하는 헤비 드렁커도 아니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의사가 체중을 표준으로 유지하라고 권하는 바람에 그렇게 좋아하던 맥주를 끊었다네. 대신 지금은 에스프레소 애호가로 바뀌었어.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한 결정이지.
커피는 자주 마셔도 맥주처럼 건강에 큰 무리는 주지 않으니까 말일세.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중간에 웨이터가 주문한 음료를 가져다 놓았다. 음료와 함께 구수한 향이 나는 빵을 먹다가 장 회장이 정민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의 만남에 대해서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이상 오늘 사화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렸고요.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정민우와 장대성 회장의 첫 만남을 묘사한 글인데요. 사실 정민 입장에서 이런 엄청난 유명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많이 긴장을 했을 거고, 그래서 첫 만남에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자친구인 조혜원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의 조언대로 여러 차례 연습을 하고 준비해서 장혜정을 만나죠. 예, 이와 같은 정민우처럼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자세이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첫 만남에서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대개는 적당한 힘으로 이제 상대방의 손을 이렇게 쥐고 악수를 하는데요. 간혹 굉장히 강한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채 그냥 손만 쭉 이렇게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 직접적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강하게 힘을 주는 사람은 왠지 뭔가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정말 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뭔가 위치가 있고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게 오히려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손에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쑥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저는 사실 기분이 이렇게 쏙 유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을 이렇게 맡기면서 악수를 하는 사람들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악수라는 게 사실 첫인상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악수를 하는 연습도 평소에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마다 이제 손의 크기가 좀 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두툼하고 좀 살이 좀 이렇게 있는 손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갸냘프고 작은 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누군가 악수할 때 내가 어느 정도 강도 또 어떤 형태로 이 손을 내밀고 손을 잡는 게 좋은지 스스로 자기 손을 보면서 한번 악수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다른 사람과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뭐 친구들과 또 악수라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명함을 상대방한테 줄 때 그 명함에서 인쇄가 된 방향을 어떻게 상대방한테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가끔 아무런 생각 없이 명함에서 꺼내서 그냥 주는 사람들이 간혹 발견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명함 전달하는 그 기본적인 에티켓조차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명함은 명함 지갑에서 꺼내서 상대방한테 줄 때에 그 인쇄된 면이 상대방 입장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확인하고 줘야 돼요. 그래서 굳이 뭐 확인하는 게 만약에 좀 번거롭거나 좀 그렇다 그러면 아예 명함 지갑에 명함을 넣을 때 명함의 위쪽 인쇄면이 명함의 지갑의 끝이 나와서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잡고 바로 상대방한테 줬을 때 그 인쇄된 면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위로 가게 이렇게 잡아서 꺼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요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첫 만남이고, 첫 만남에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 음료라든가 기호,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이제 분위기를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가 전개가 됐고요. 이제 다음 화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장이 정민우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언을 해주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여러분이 관심과 그다음에 눈여겨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진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